안녕하세요. 매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즈의 마법사 제7장 위대한 오즈를 만나러 가는 여정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사자는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숲속에선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즈의 마법사 7장 위대한 오즈를 만나러 가는 여정. 그날 밤 도로시와 친구들은 숲속의 커다란 나무 밑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근처에 집이라곤 한 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빽빽한 나무 그늘 덕분에 도로시 일행은 이슬에 젖지 않을 수 있었다. 양철 나무꾼은 도끼로 열심히 나무를 베어서 아주 많은 양의 장작을 준비했다. 도로시는 그 장작으로 커다랗고 근사한 모닥불을 피웠다. 모닥불 덕분에 도로시는 따뜻해졌고 외로운 느낌도 덜 들었다. 도로시와 토토는 집에서 가져왔던 마지막 남은 빵을 먹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도로시는 알 수 없었다. 도로시, 괜찮다면 내가 숲속에서 사슴을 한 마리 잡아올게. 그걸 모닥불에 구워 먹을 수 있을 거야. 너는 입맛이 독특해서 불에 익힌 음식을 좋아하니까 말이야. 어때? 아침 식사로 제격 아니겠어? 사자가 말했다.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말아줘. 양철 나무꾼이 부탁했다. 불쌍한 사슴이 죽으면 나는 또 울고 말 거야. 그러면 내 턱이 또 녹슬 거라고. 사자는 혼자 숲속에 들어가더니 조용히 저녁 식사를 끝냈다. 사자가 무엇을 먹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자가 자기가 먹은 음식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허수아비는 견과류가 많이 달린 나무를 발견하고는 도로시의 바구니를 견과류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도로시는 오랫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정말 친절하고 사려 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허수아비가 견과류를 주워 담는 모습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푹신푹신한 허수아비의 손은 너무 굼떴고 견과류는 너무 작아서 바구니에 들어가는 양만큼의 견과류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허수아비는 바구니를 채우는 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는 개의치 않았다. 그걸 하는 동안은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허수아비는 자기한테 불똥이 튀어서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몸이 타버릴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그는 불꽃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했다. 잠든 도로시에게 마른 나뭇잎을 덮어주기 위해 모닥불 가까이로 갔던 것만 빼고 말이다. 나뭇잎 이불은 아늑했고 따뜻했다. 그래서 도로시는 아침까지 깊이 잘 수 있었다. 아침이 밝자 도로시는 졸졸 흐르는 개울가에서 세수를 했다. 곧 일행은 에메랄드시를 향해 다시 출발했다. 이날은 아주 파란만장한 일이 벌어졌다. 도로시 일행이 걷기 시작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았을 때 아주 거대한 절벽이 앞에 나타났다. 노란 길은 절벽 앞에서 끊겨서 절벽 반대쪽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양 옆을 둘러보니 이 절벽이 숲의 가운데를 완전히 나누고 있는 듯했다. 정말 넓은 절벽이었다. 도로시와 친구들이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밑을 쳐다보니 깊이도 아주 깊었다. 바닥에는 커다랗고 삐죽삐죽한 바위가 잔뜩 있었다. 경사면은 너무 가팔라서 아무도 타고 내려갈 수가 없었다. 그랬다간 이 여정이 끝날이란 사실이 뻔했으니까 말이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도로시가 절망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사자는 덥수룩한 갈기를 흔들면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이렇게 말했다. 날아서 건널 수는 없어. 그건 확실해. 그리고 저 깊은 절벽을 타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뛰어서 넘어갈 수 없다면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 내 생각에 내가 뛰어서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겁쟁이 사자가 절벽의 넓이를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해 보더니 말했다. 잘됐다. 사자가 한 번에 한 명씩 우리를 등에 태우고 건널 수 있잖아.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그렇게 해볼게. 누가 먼저 탈래? 내가 먼저 탈게. 만약에 도로시를 태우고 절벽 밑으로 떨어진다면 도로시는 죽을 거야. 양철 나무꾼이 타고 있다면 바위에 부딪혀서 찌그러질 테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야. 떨어져도 안 다치니까 말이야. 허수아비가 이렇게 주장했다. 난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해봐야겠어. 에휴, 무서워라. 내 등에 타. 자, 한번 시도해보자. 허수아비가 사자 등에 앉았다. 사자는 절벽 가장자리로 가서 몸을 웅크렸다. 왜 뒤에서부터 달려간 다음에 껑충 뛰지 않는 거야? 허수아비가 물었다. 원래 사자는 그런 식으로 뛰지 않거든. 사자가 대답했다. 사자가 공중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리고 절벽 반대편에 안전하게 착지했다. 친구들은 사자가 그렇게 쉽게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다. 허수아비가 등에서 내리자 사자는 다시 껑충 뛰어서 다른 친구들에게로 돌아왔다. 도로시는 이번이 자기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토토를 팔에 꼭 안고 사자의 등에 탔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사자의 갈기를 꼭 잡았다. 다음 순간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미처 그것을 느낄 새도 없이 도로시는 절벽 반대편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사자가 세 번째로 다시 절벽을 건너뛰어와서 양철 나무꾼을 옮겨주었다. 그리고 모두 앉아서 잠시 쉬었다. 껑충껑충 뛰어다닌 사자가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사자는 마치 너무 오랫동안 달리기를 한 커다란 개처럼 헐떡이고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이쪽 숲은 더 어둡고 음침한 것 같았다. 사자가 쉬고 난 후에 일행은 다시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모두들 속으로는 과연 이 울창한 숲이 언제 끝날까?
밝은 햇빛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 도로시와 친구들은 더욱 더 걱정이 되었다. 사자는 친구들에게 여기는 칼리다가 사는 지역이라고 낮은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칼리다가 뭐야?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짐승이야. 몸은 곰같이 생겼고 머리는 호랑이같이 생겼어. 그리고 발톱은 엄청나게 길고 날카로워서 나 같은 사자를 단숨에 2조각으로 찢어버릴 수 있어. 내가 토토 같은 작은 강아지를 찢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난 칼리다가 너무 무서워. 무서워할 만해.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인 것 같아. 사자가 대답을 하려던 순간 일행 앞에 벼란간 또 다른 절벽이 나타났다. 이번엔 더 크고 깊은 절벽이었다. 사자는 자기가 절대로 이 절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았다. 그래서 모두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골똘히 생각한 끝에 허수아비가 말했다. 여기 절벽 근처에 커다란 나무가 있네. 양철나무꾼이 이걸 베어 넘어뜨리면 절벽 반대편으로 쓰러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타고 건너갈 수 있겠어. 진짜 좋은 생각이다. 허수아비, 너의 머릿속에 뇌 대신에 지푸라기가 들어있는지 누가 알겠어? 나무꾼은 곧장 일에 착수했다. 도끼날이 아주 날카로웠기 때문에 나무는 금세 거의 다 베어졌다. 곧 사자가 튼튼한 앞다리로 온 힘을 다해서 나무를 힘껏 밀었다. 나무가 천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쓰러져서 절벽 반대편까지 걸쳐졌다. 방금 만들어진 이 기묘한 다리를 함께 막 건너려던 찰나 갑자기 날카로운 으르렁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니 아주 커다란 2마리의 짐승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몸은 곰 같았고 머리는 호랑이 같았다. 정말 무시무시했다. 저기 칼리다야! 겁쟁이 사자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말했다. 서둘러! 빨리 건너자! 토토를 팔해하는 도로시가 먼저 건너가기 시작했다. 그 뒤로 나무꾼이, 그 뒤로는 허수아비가 따라갔다. 사자는 칼리다들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 무서웠지만 아주 커다랗게 포효했다. 사자의 포효 소리가 너무 컸던 탓에 도로시는 비명을 질렀고 허수아비는 뒤로 넘어졌으며 무시무시한 칼리다들마저 깜짝 놀라서 사자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내 칼리다들은 자신들이 사자보다 더 몸집이 크다는 사실과 자신들은 둘인데 사자는 한 마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칼리다들은 다시 달려들기 시작했다. 사자는 얼른 다리를 건넌 후 뒤를 돌아봤다. 칼리다들은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나무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사자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끝장이야. 칼리다들이 우리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찢어버릴 거야.
하지만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어.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워볼게. 잠깐 기다려봐. 허수아비가 외쳤다.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열심히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허수아비는 나무꾼에게 나무다리 중 절벽 이쪽에 놓여있는 부분을 도끼로 자르라고 말했다. 양철 나무꾼이 도끼질을 시작했다. 칼리다들은 다리를 거의 다 건너가는 중이었다. 나무다리가 우당탄 소리를 내며 절벽 밑으로 떨어졌고 흉측한 두 마리의 짐승은 으르렁 소리를 내며 날카로운 바위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났다. 다행이야. 겁쟁이 사자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우리 이제 좀 더 살게 되었어. 기쁜 일이야. 목숨을 잃는 건 불가한 일이니까 말이야. 칼리다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내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리고 있어. 나도 쿵쾅거릴 심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양철 나무꾼이 슬프게 말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자 도로시와 친구들은 얼른 숲을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하도 빨리 걷는 바람에 도로시는 피곤해져서 사자 등에 올라탔다. 다행히 걸어갈수록 나무가 점점 가늘어지고 나무 사이의 간격도 점점 멀어졌다. 저녁이 되자 일행은 빠르게 흐르는 넓은 강에 다다랐다. 반대편 강둑에서부터 노란 벽돌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거기서 노란 벽돌길은 밝은 색깔 꽃이 흩뿌려져 있는 아름다운 초록색 들판 사이로 펼쳐져 있었다. 길을 따라서는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과일나무들도 줄지어 있었다. 모두들 그 광경을 보고 정말 기뻤다. 그런데 강을 어떻게 건너지? 아주 쉬워. 양철 나무꾼이 뗏목을 만들면 돼. 그러면 그걸 타고 반대쪽으로 갈 수 있어.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그래서 나무꾼은 도끼를 집어들고 뗏목을 만들기 위해 작은 나무들을 베기 시작했다. 나무꾼이 바쁘게 일하는 동안 허수아비는 강가에서 맛있는 과일이 많이 열려있는 나무를 한 그루 발견했다. 그 덕분에 도로시는 뛸 듯이 기뻤다. 하루 종일 견과류 말고는 먹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다. 도로시는 잘 익은 과일을 여러 개 따서 즐거운 식사를 했다. 그러나 뗏목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다. 부지런한 데다가 결코 지치는 법이 없는 양철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베었는데도 말이다. 밤이 되었을 때도 뗏목 만들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일행은 잠을 잘 수 있는 아늑한 장소를 나무 밑에서 찾았다. 도로시는 에메랄드시에 도착해서 착한 마법사 오주를 만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오주는 도로시를 캔자스의 집으로 금세 돌려보내 주었다.